자, 우선은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다면 사실 부등식은 그냥 거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입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지수, 로그, 방정식. 방정식만 먼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등으로 이렇게 묶여있으면 이걸 따라하세요. 등식이라고 해. 근데 기준 문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방정식은. 주로 우리가 기준 문자는 x로 놓죠. x에 대한 식으로 연결된 어떤 등식이 있다고 치면 x 값에 뭘 집어넣든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걸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이 등식을? 항등식. 근데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성립하는데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한다. 그럼 이 등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기준 문자의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해를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하게 너네가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등식을 푸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너네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밑이 통일 가능한 경우야. 밑 통일 가능. 예를 들면 지수 방정식은 이런 느낌이죠. 뭐 2의 x제곱 플러스 1 이거랑 4의 x제곱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가 밑이 2, 4지만 통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통일할 수 있죠? 얘를 밑이 몇인 지수식으로? 그럼 2의 뭐로? 2x 하면은 지금 좌변과 우변이 지금 밑이 2로 통일이 됐잖아? 따라하세요.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다. 로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을 통일한 로그, 예를 로그 2의 네모와 로그 2의 세모가 같다? 그럼 따라하세요. 밑이 같으면 진수가 같다. 그래서 지수든 로그든 가장 일반적인, 가장 쉬운 상황은 밑이 통일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인 아니죠. 가장 특수한 상황이죠. 밑이 통일이 가능해지면 너무 계산이 편해요. 따라하세요. 밑이 통일되면 지수 또는 진수 비교. 지수끼리도 같겠네, 진수끼리도 같겠네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은 아주 더 특수한 상황이에요. 얘는 같은 꼴이 반복될 때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4의 x승 플러스 2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3은 30은 0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같은 꼴이 반복돼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거 합성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조금 바꿔보면 4의 x승을 내가 2의 몇 x승으로 바꾸고, 또는 그냥 2의 x승의 전체의 몇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몇 곱하기로 내가 바꿔줄까?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쓴 다음에, 사실 얘는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0인 건데, 원래는 fx가 0이라는 방정식인데 x자리에 뭘 합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x승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위의 식이랑 똑같죠? 얘는 사실 내가 gx를 이 x승이라 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f의 x자리에 누구를 합성했다고요? gx, 이 x승이 gx를 합성해서 이거를 푸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gx를 여기서 이 x승을 뭐 해야겠구나? 치환해야겠구나. 그래서 따라하세요. 같은 꼴이 반복되면 치환한다. 그러면 치환하면 너희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죠? 범위주의. 자, 그럼 예를 들면 치환하는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환할 때 예를 들면 A의 x승을 t로 치환했다. x가 따로 정의역이 제한이 안 돼 있다면, 그럼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말해주면 되지, 얘들아?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 a의 x를 내가 치환했다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치역 관찰. 모르겠다. 그래프 그리면 돼요. 자, 지금 원래는 y는 ax 하는 게 지수 함수 그래프였죠? 근데 얘는 y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t가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y는 해야 되는데 y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얘 t는 하고 ax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로축이 무슨 축인 거야? 이렇게 그려지려면 x축, 세로축이 무슨 축이어야 이렇게 그려질까요? t축. 그러면 따라하세요. t의 범위는 치역. 치역의 그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치역은 집합이죠? 뭐 범위는 이건 부등식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치역이니까 y좌표의 모든 모음이 치역인 거잖아. y좌표가 항상 뭐보다는 크구나, 0보다는 크구나가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t는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t의 범위는 치역 관찰. 그러면 y좌표의 범위를 관찰해봤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t가 모든 실수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기본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통째로 치환을 했을 때 따라하세요. 역수꼴의 합이니까 뭐가 바로 떠올라야 돼? 그 산술기하고 바로 떠올라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얘는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분의 1이고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한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한 거? 곱한 거. 2의 x승 곱하기 2의 x승분의 1 하니까 얘 계산하면 몇이 나와서 1이니까 2. 그래서 2x승 플러스 2x승분의 1은 역수꼴의 합은 몇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는 지수로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는 t 이렇게 갖다 쳐보세요. 치환하면 뭐 해야 돼요? 범위주의. 그럼 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 관찰. 얘 x축과 어디와 어디에서 만나죠? 0이랑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t는 하고 이 t축이니까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될까?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1이라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x, y 평면이었다면 y좌표의 모음이면 y좌표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민영 뭔지 알아? 이거 치역 관찰할 수 있어? 모르면 모른다 말해도 돼요. 인성아 여기서 치역 관찰할 수 있겠어? 모르면 모른다 말해도 돼. 알아요. 뭔데? 0보다. 0보다? 크거나. 그럼 컴퓨터 알아? 네. 자, 보세요. 자, 치역 관찰 모를 수 있어. 근데 진짜 알아야 돼. 잘 설명을 해줄게. 치역이라는 거 이런 거야. 기본적인 개념도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너네가 수능을 보려면 고1 수학 카에서부터 시작을 할게.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대응이 있어요. 그때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런 대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요? 함수. 예를 들면 여기 y3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한 걸 대응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응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걸 이거를 이제 xy 평면에 그래프로 표현할 거다. 그러면 정역이 라지 x였죠? 그럼 우리가 얘 소문자로 스몰 x 이렇게 쓰고요. 지금 얘 선택받을 수 있는 집합 이거를 따라하세요. 공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해봅시다. 선택받을 수 있는 집합. 선택받는 거야 얘네들은. 선택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애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y 이렇게 써주고 이때 선택받은 애들만 따로따로 또 다시 모아. 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반화해 쓰자면 정의역의 원소는 스몰 x로 놓고요. 공역 y의 원소는 스몰 y로 놨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함수를 f라고 부르면 우리가 y 대신에 fx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참고로 우리가 치역은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자, 이거는 선택받은 애를 말하는 거죠? 선택받은 애 다 놓았다.
누구한테 선택받았냐? 이 라지 X한테 선택받는 애들 다 모았다 해서 우리가 치역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 F. 이게 선택받았어. F라는 이건 규칙이에요. 선택하는 규칙.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누가 선택한 거냐면 라지 X의 원소들이 다 선택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치역은 F 라지 X.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치역인 걸 또 알아야 돼. 알겠니 얘들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여기 X1이 Y1을 선택했고요. X2가 Y3를 선택했다 라는 걸 이제 점에다 표현을 시키는 거였어. 이게 수학 한 내용이었어.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 X1, X2였다 칩시다. 여기가 Y1, Y2, Y3였다 칩시다. X1이 Y1을 선택했어요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어디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X1, Y1에 점을 찍는 거야. 따라하세요. 선택하면 점을 찍는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점이 찍혀 있으면 선택한 걸 관찰할 수 있다. 여기 점이 찍혔다. 누가 누구 선택했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X1이 Y1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점이 찍힌 거였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예를 들면은 X2가 Y3 선택했어야 하면 X2, Y3에 점이 찍히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이렇게 점이 찍혔다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1을 선택했다. 그럼 이거 2,3 보고는 누가 누구 선택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2가 3을 선택했다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치역의 원소로 포함이 되게 될 거야. 왜냐? 얘가 선택받은 애들이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여기 점이 여기 2,0이 찍혔어? 그럼 이게 어떤 얘기야? 누가 누구 선택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 2가 0을 선택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 어디가 점이 찍혔어? 여기 y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이 점의 y좌표도 선택받은 애구나. 그럼 봐봐. 점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찍혀서 선이 된 거잖아요. 점이 모여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의 y좌표들이 모두 선택받은 y좌표들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y좌표가 지금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중간에 끊긴 거 없이 쭉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1 이상인 모든 y좌표가 선택받았다. 그래서 얘네들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 0.8, 0.7, 뭐 0, 1, 2, 3, 4, 뭐 1000만, 10억 얘네가 전부 치역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선택받은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이건 얘들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어렵게 낸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치역을 너네가 따로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얘는 그대로 놓고 내가 대신에 x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볼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했어요. 따라하세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이런 건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애매한 건 직접 그려서 관찰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관찰을 해보면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제한되면 점선으로 그린다. 점선으로 땡땡땡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선으로 연결하는 게 맞아. 자, 여기가 0, 여기 몇이죠 그러면? 2. 자, 그럼 여기가 1일 때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죠. 대충 요쯤이라고 합시다. 여기 포함시키죠? 내려왔다가 3은 여기서 1만큼만 갔으니까 한 칸만 가서 조금 더 아래쪽에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치환했죠? 범위 주의해야 돼서 얘 범위를 찾아야 되지? 따라하세요. 범위는 치역 관찰. 치역은 이제 이 점들의 y좌표를 다 모은 게 치역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4니까 몇이죠? 8. 그리고 여기가 3 대입하면은 9 빼기 6이라서 몇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고 치역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민혁아, 할 수 있겠어? 얘 t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 몇 가지? 3부터 8까지인 것 같지만 여기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얘 몇 콤마 몇이지?
2,0이지? 그러면 누가 누구 선택했다? 그 0도 포함돼 있었어야 돼. 인석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범위 어떻게? 범위 어떻게 됐네? 마이너스 1부터 3 넣었어. 마이너스 1부터 3 넣어요. 3? x에 3 넣는 거. 여기 3? 여기 3? 아, 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네. 자, 우진 어떻게 될까요? 치열? 8이야.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선배님 이해되니?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얘를 감소하는 구간이랑 증가하는 구간 잘라서 관찰해 볼게. 자, 요렇게 지금 이 반쪽만 보면은 지금 y좌표가 몇일 때부터? 8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 일단 말부터 8까지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증가하는 구간에서 관찰을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y좌표 몇 가지 다 나와 있죠? 3까지 다 나와 있죠? 근데 이미 마일부터 3까지 여기서 포함을 시켜놨던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 우리가 중복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래서 그냥 마일부터 8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준킬러 이상을 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낯선 식을 취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수아 이해되니? 여신 이해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한번 내가 받아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역수꼴의 합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되고요. 나오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문과에서. 이렇게 는 t 하면은 얘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왜냐면 그래프를 계정 미적분을 배우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그래프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래서 이건 원래 내면 안 되거든. 이 범위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나왔었어.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범위를 확인한다면 직접 추론을 했어야 돼.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0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빼기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리는 없을 거니까 이런 거는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모르겠다면 그냥 모든 실수를 놓고 푸세요. 범위를 알 수 없겠다면. 근데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범위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수로그 방정식에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형일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따라하세요. 미통일 가능. 그러면 밑이 통일됐어? 그러면 뭐를 비교해야 되죠? 지수 또는 진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가 반복될 때? 같은 꼴이 반복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치환하면? 세 번째가 1, 2번이 아닌 케이스, 일반적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특수한 경우예요. 밑이 통일 가능한 특수한 경우, 같은 꼴이 반복되는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식변형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식변. 지수로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식변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밑 취하기, 로그 취하기. 양변에 밑을 취하거나 로그를 취해서 식을 변경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 뭐 이런 거죠. 뭐 2에 하고 x제곱 플러스 3x는 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x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이딴 식으로 돼 있잖아요. x 값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끌어내려야 돼. 양변에 뭘 취할까요? 로그를 취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a에 한 다음에 알고 싶은 게 이 x에 대한 식이 이 지수 자리에 있다? 그걸 내가 끌어내고 싶다? 그럼 얘 양변에 뭘 취한다고? 로그를 취해요. 자, 로그를 취하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로그를 취한다는 거는 얘랑 얘를 진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뭐로 보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로그 2에 이렇게 진수 자리를 비워놓고 내가 한쪽에 진수는 얘를 집어넣고 한쪽 진수에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어차피 입력하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 값도 어떻게 나올까? 같게 나오는 거야. 이게 로그를 취하는 원리예요. 로그를 취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따라하세요. 로그를 취할 때는 진수 조건 확인. 진수 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뭐 x의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밑과 지수 자리에 둘 다 식이 들어가 있다? 이건 무조건 로그 무조건 취해야 되는 식이에요. 로그를 취해야 돼. 근데 로그를 취하려면 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로그를 취할 수 있다고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x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진수 조건이 뭔데 얘들아? 진수는 무슨 수다? 양수다. 근데 x가 지금 몇일 수도 있대? 그러면 x가 0인 경우는 얘가 진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로그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뭘 하는 거게? 언제는 할 수 있고 언제는 못한다? 그러면 케이스를 바로 나눠버리는 거죠. 1번 언제는 진수가 될 수 없다? 0일 때 따로 하는 거야. 그럼 로그 못 취하니까 0, 0 대입하니까 0은 0에서 성립하죠? 그 말은 x가 0이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 말은 x가 0이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는 0. 이게 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 이제 x가 0이 아니라면 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진짜 그럼 내가 뭘 취해도 되는 거야? 로그 중에 제일 편한 건 상형 로그예요. 상형 로그 취할게요. 자, 그럼 얘는 로그 한 다음에 x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로그 x는 로그 x. 그럼 양변에 로그 x를 내가 뭐 해버릴까? 나눠버리면 되겠죠? 끄덕이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 맘대로 나누는 거 안 좋다 그랬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라 그랬어. 항상 수트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자, 정리해야 돼요. 자, 넘길게. 넘기면 로그 x, 그럼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로그 x로 바뀌겠지? 그럼 로그 x로 묶으면 앞에 식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로그는 이렇게 되겠죠? 이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이거. 그랬을 때 그러면 해는 얘가 몇이 되거나 해를 구해라 그러면 곱하기 꼴로 왜 바꾸는 건데? 얘가 몇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얘가 몇이 되면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0 되니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능력꼴로 우리가 바꾸는 거였어.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해가 2차 방정식에 최대 몇 개 존재할 수 있죠? 실수범위에서 2개 존재할 수 있지. 그럼 구하면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자, 얘가 0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되겠네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 그리고 여기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해가 총 얘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0, 1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 나오는 이렇게 해서 4개가 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중학교 내부터 다 들어가 있어.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빈 부분이 없어야 돼서 어려운 거야. 채울 게 많아서. 근데 채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간중간 복습해서 계속 채워야 느낀 거. 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 더워. 많은 건 이상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따라하세요. 지수, 방정식 이분하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지수방정식 풀려면 유형은 머릿속에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 1번 뭐 가능하면? 밑동이 가능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개꿀. 바로 풀면 돼요. 가능 불가능? 밑이 2인데 밑이 3, 이거 3이니까 정리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뭐인지 확인해야 돼? 같은 거 반복되는지 확인해야죠? 반복되나요? 반복되는 느낌은 없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형, 3번째 유형으로 가는 거야. 식변형. 양변에 로그를 취하거나 양변에 뭘 취한다고요? 밑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 봤을 때 어떡하지? 하면 일단 기본이 안 된 거야. 보자마자 따라하세요. 지수방정식. 인 거 알아야 되고, 지수방정식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셋 중에 1번부터 체크를 해서 3번, 2부, 남까지가 기본인 거야.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알겠니? 이거를 못한다? 그냥 기본, 너는 개념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이게 체화가 되겠죠? 체크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너네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있게 되겠지? 처음에 풀 때 꼼꼼하게 잘 풀어야지.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양변에 뭐를 취했어요, 지금? 로그를 취했죠? 근데 주의할 거, 로그를 취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로그를 취할 수 있다? 진수 조건 만족해야. 왜? 로그를 취한다는 건 얘네들을
두 로그의 진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것도 기본이니까 알아야 돼요. 진수 조건은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의 실수 수행하면 어차피 양수야. 괜찮아요. 둘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괜찮아요. 그냥 쉬어도 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몇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이면 그럼 진수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걸 로그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그를 꼭 취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나눠야 된다? 로그를 취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2번 해놓고 왜 바로 로그를 취했어? 2번 했으면 이제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썼어야 되죠. 해가지고 우리가 로그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풀다가 정리하다가 똑같은 거 있다고 맘대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나누고 싶다? 케이스 또 나눠야 돼. 이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은 로그 x가 몇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럼 로그 x가 0이 되는 건 x가 몇일 때? 그럼 또 나눠야 돼 케이스를. x가 1일 때와 x가 1이 아닌 양수일 때로 나눠서 또 풀어야 돼. 그럴 바엔 그냥 넘겨서 묶어서 정리하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알겠니? 어차피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그냥 나눴다 실수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묶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 그냥 왜 되니?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밑이 몇인 로그 취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밑이 11 로그 아니요. A가 밑일 때는 밑이 A 로그 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용 로그 취하면 문제가 안 풀리냐는 아니에요. 풀리긴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식을 그나마 간단하게 하려면 내가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은 게 이 fx는 하고 쓰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x의 밑을 로그로 취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밑이 몇인 로그 취하는 게 좋다고 얘들아? A. 그러면 이제 얘가 내려와서 뭐가 될 거고 fxn은 로그 a의 n이니까 그냥 1이 돼서 생략. 우변은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로그 안쪽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고 싶을 때도 우리가 양변에 뭔가 식을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양변에 뭐를 취하면 된다 그랬죠? 밑을 취하면 돼요. 그럼 밑을 몇을 취하든 답은 나와. 근데 몇으로 취하는 게 제일 편할 거다. A로 취하면 이거 A의 지수 조건은 없기 때문에 막 취해도 돼. 자 그러면 A의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으니까 좌변은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지수로고 방정식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부등식은 여기 하나가 추가돼. 부등식에서는 밑통일 가능하다 그랬잖아. 따라하세요. 밑이 통일되면 지수 또는 진수 비교. 이게 방정식에서는 상관이 없거든. 부등식은 조심해야 돼. 예를 좀 봐봐. 2의 fx는 2의 gx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따라하세요. 밑통일되면 지수 또는 진수 비교. 여기서는 누구 비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fx는 gx 이렇게 버리면 되거든? 근데 부등식은 조금 조심해야 돼. 2분의 1의 fx는 2분의 1의 gx는 이렇게 돼 있었다? 미통일 됐죠? 누구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제? 지수 비교. 근데 지수 비교할 때 fx, gx의 배수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 이거 왜 바뀌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니 혹시? 바꿔야 되는 걸 아는 거 말고 왜 바꿔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시? 한 1등급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목표 1등급이라면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니? 틀려도 되니까. 밑이 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네. 지수가 더 작아야지 큰 거라서. 오. 맞아요. 훌륭해요. 얘들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개념을 안다는 건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밑이 0보다 큰데 1보다 작다 그러면 반대로 바꿔줘야 돼. 는 기본. 좀 더 좋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다 쳐볼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y는 2x. 자 그러면 얘는 특징이 뭐냐?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커지면 x값이 입력값이고 y값을 출력값이라고 부를게.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커지면 출력값도 커진다. 그럼 똑같이 내가 2의 f, 2의 g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F가 만약에 더 컸다? 그럼 누가 더 결과가 크게 될까? 이 F승이 더 크게 되겠죠. G가 더 컸다?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만약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감소함수 개형이 되겠죠? 따라하세요.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커지면 출력값은 작아진다.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야. 뭐의 정의라고요? 증가함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 따라하세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또는 따라하세요. 입력값이 커질 때 출력값도 커진다. 를 만족하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지금 뭐 하는 함수니까? 감소하는 함수죠? 그럼 봐봐. 2분의 1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x자리에 fx랑 gx가 지금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2분의 1의 x승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라 그랬죠? 그거 왜요? 라고 물으면 그냥 점 찍었더니 그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거야. 감소함수인 거는. 자, 감소함수인데 봐봐. 분명히 감소함수면 입력값이 커질수록 출력값이 어떻게 되지? 작아지지. 근데 여기다가 f를 집어넣고 여기다 g를 집어넣었대? 근데 얘가 2분의 1의 fx승이 더 크거나 같았대요. 왜 같다는 생각하고 일단 큰 것만 생각해? 왜 더 컸을까 얘가? 아니면 얘는 왜 더 작았을까? 2분의 1에다가 fx 집어넣은 거랑 2분의 1에 gx 집어넣은 거랑 얘가 더 작대. 왜 작았을까? 입력값이 어때서? 커서 결과값이 얘가 작았던 거야. 그럼 얘를 보고 거꾸로 누가 더 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gx가 더 컸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부모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걸 조심해줘야 돼요.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더라. 미통일 됐을 때 마찬가지고요. 로그를 취할 때 미치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봐봐. 로그 a의 fx 크다 gx 이렇게 일단 쳐볼게. 내가 밑을 a로 취하고 싶어? 근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고 쳐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였다 쳐봅시다. 아니, 얘를 2를 넣어줄까? 2분의. 자, 그럼 여기다 밑을 취할 거면 밑을 몇으로 취하는 게 좋은 거야, 얘들아? 2분의 1로 취하는 거야. 그건 무슨 소리냐? 2분의 1에 지수 자리를 비워놓는 거야. 비워놓고 하나는 얘를 집어넣고 하나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좌변, 우변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좌변이 크죠? 그러면 왼쪽이랑 아래식에서는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지수가 큰 거야? 좌변이 지수가 더 큰 거죠? 감소함수 특징, 입력값이 커지면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왜? 여기다 큰 값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작은 값 집어넣었죠?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큰 값, 작은 값이잖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값을 집어넣을 때 결과가 더 작아지는 게 맞다. 그래서 밑을 취하거나 로그를 취할 때도 밑의 범위에 따라 부등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의 전부예요. 너네 하이메스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나오죠? 지수함수 활용한 단어, 로그 함수 활용한 단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오늘 숙제로 할 마플 교과서에도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이 있죠? 거기도 이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알아야 될 거, 어떤 식을, 등식이나 부등식을 보고 이거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 분할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해되나요? 인지했다면 지수, 로그, 방정 부등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똑같아. 그냥 방향 바꿔주는 것만 여기도 추가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지수, 로그, 방부등식이다? 그러면 크게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다루는 도구 같은 거, 도구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뭐가 가능한 경우? 미통일 가능한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같은 걸 반복되면 뭐 하라 그랬지? 시원하면, 시원한 이유는 같은 거리 반복된 게 합성함수 꼴이라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일반, 이 특수한 상황, 1, 2번이 아닌 모든 일반적인 경우를 이렇게 3번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 식을 뭐 할 거다? 변형하는 방법이 양변에 멀치하거나 멀치한다. 부등식일 때는 우리가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하냐?
밑이 몇인 지수를 취하냐에 따라서 또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추가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 쓰세요. 지수로 감소 활용 그 빈 공간에다가 첫 페이지 오른쪽 아래 공간이 좀 있네요. 오른쪽 아래에 써도 되고 아니면 너네 쓸 수 있는 거 쓰세요. 개념이 이게 다야. 왜 이거밖에 없냐? 앞에 내용들이 다 나와서 그래요. 앞에 내용들 다 알고 있다면 이 단원에서 요것만 추가로 딱 알면 돼요. 얘는 이제 너네가 푸는 수능 문제에서도 얘는 중간 과정으로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지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듯이 지수로 그 방정식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것만 추가로 쓸까요? 로그를 취할 때는 이거 밑조건 조심해야 된다. 같은 걸 반복되면 치환, 괄호하고 범위주의까지 써주면 좋겠죠? 이런저런 유형들을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큰 틀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발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들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본 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개념 프린트에서는 이게 3페이지나 그래. 3페이지나 4페이지로 설명이 됐어요. 아마 내 기억에. 근데 이게 다예요 사실. 거기 이제 예시들도 들어가고 이래서 좀 많았던 건데. 자, 그럼 한번 문제로 바로 가서 봅시다. 자, 유형 개념은 너네가 얘들아 내가 저번에 말했죠. 여기 있는 거 숙제한다고 정신없다고 이걸 안 읽고 그냥 막 푼다? 멍청한 거야. 그냥 안 읽고 막 푸는 것보다 이거 꼼꼼하게 읽고 푸는 게 결국 푸는 시간 이게 더 짧을 거야. 개념을 너네가 한번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 게 총 걸리는 시간이 더 적을 테니까 똑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자, 내가 너네다? 나 이거 다 읽어. 이 비문학이라 생각하고 싹 다 읽어요. 읽는 것도 많이 읽어야 읽는 속도가 빨라지거든. 비문학은 읽기 속도 싸움이야. 이해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읽기 속도에서 이제 최상위권이 걸러지는데 많이 읽어야 빨리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 읽으세요. 자, 뭐 그런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있는 거 간단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에서는 방부등식에서는 크게 유형 몇 가지로 정리를 했죠. 내가 3가지.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상황은 뭐가 통일되는 경우? 자, 이거 밑이 통일되나요? 밑을 몇으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 3으로. 이거 밑이 달라 보이지만 통일시킬 수 있어. 왜? 얘랑 얘가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밑이 4분의 3으로 통일이 되겠네요. 또는 3분의 4로 통일시켜서 상관은 없고, 너네 맘이야. 자, 얘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나요? 통일할 수는 있어. 근데 2의 어쩌고서 정리가 안 돼. 왜냐? 항이 몇 개라서? 3개라서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지만 통일이 안 돼요. 아쉽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뭐가 반복되는지 확인? 그럼 같은 꼴 반복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보자마자? 시원하면? 범위주의. 너네가 쉬면 다음 유형도 한번 봅시다. 자, 발전 문제들도 있죠. 발전 문제 하나 풀어볼까?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뭐는 대충 풀다가 나머지 이제 가벼운 계산이다 하면 내가 멈출게요. 자, 방정식에 주식은 알파벳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방정식. 그러면 이게 기준 문자가 뭐인지부터 봐야 돼. 누구에 대한 방정식인지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기본은 x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기준 문자라면 이거 무슨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지수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지수 방정식 몇 가지로 다룬다고 얘들아? 3가지. 첫 번째, 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가능한가요, 이게? 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비교?
지수 비교하니까 2x는 x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근해공식 써야 되네. 무리수인 두근이 나오네요. 그럼 그 알파 베타가 어쨌든 나오겠죠? 그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런 거 주고 두근 알파 베타 한 다음에 이딴 식으로 주면은 당연히 뭐 쓰라는 힌트를 준 거랑 똑같은 걸까? 근과 계수하기 쓰러주면 똑같아. 그럼 이거는 두근의 뭐고? 곱이죠. 얘는 내가 두근의 합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두근의 곱 몇 번 빼버리면 두 번 빼고 이거 나오죠? 결국 두근의 합과 곱만 알면 된다. 여기서 아까 지수 비교에서 2차 방정식 됐죠? 거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렇게 보고 나 지금 아예 아무것도 쓰지도 않았죠? 쓰기도 전에 문제 유형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게 따라서 조건에서 이게 준킬러로 나온다? 그러면 그 긴 문장 중에 한 문장으로 중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준킬러. 킬러나 준킬러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애들 여러 개 합쳐버리면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결과들을 또 합치고 하는 게 킬러 준킬러거든? 근데 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해석하는 건 딱 두 단계였어. 여기서 이게 무슨 방정식이니까 지수 방정식이니까 내가 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됐죠? 그래서 바로 무슨 비교? 지수 비교 때문에 x에 대한 무슨 식으로 바뀌었어? 2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었는데 정리해봤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뭐지? 하고 봤더니 여기서 뭐를 써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 2에 한 다음에 2 알파 베타로 쓸 수 있지. 따라하세요. 미치 같은 수를 나누면 지수를 뺀다. 그럼 이거 그냥 2의 한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두근의 차는 우리가 어차피 못 구하지? 그래서 그냥 저대로 다루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그 식은 알파벳하면은 네. 그 알파가 3의 알파승이네. 그러니까 x 세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x 자 보세요. 지금 기준 문자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기본은 누가 기준 문자가 되는 거라고? x가 변수가 되는 거,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 문자. 독립 변수란 말 우리 안 배웠죠? 교과 과정에서 기준 문자라고 부를게. 기준 문자가 x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 그게 근이야. 실수 x 값이 실근인 거야. 그 알파부터는 x 값인 거야. 이 치환했을 때 3의 x승을 근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치환하면은 네. 저걸 치환했다는 3의 알파승 그걸 t로 놓은 거죠? 그 t에 대한 방정식이지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은 아니니까. 그건 t 값이죠. 그 기준 문자의 t 값을 구했다? 그 t 값으로 x 값을 구해요. 예를 들면 얘들아, 좋은 질문인데 이따 문제로 나오긴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미리 한번 얘기해 주자면 이런 거야. 4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실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기준 문자가 뭐인 방정식이야 이거? x 별다른 언급 없어.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죠? 자 근데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그럼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다루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가장 좋은 건 뭐가 통일 가능하면? 애초에 이 3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어쩌고는 어쩌고 이게 안 돼요. 그럼 이제 뭐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 치환할 수 있는지. 같은 거 반복되는지 봐야죠. 같은 거 반복된다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니? 누구가 반복되는 느낌? 그러면 내가 치환을 할게요. 누구를 치환할까요? 그러면 이 x승을 뭐로 넣을까?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주의.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얘는 뭐가 되고요? t제곱 이 1 앞으로 내리면 몇 t?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은 까지 쓰는 습관 들으세요. 그래야 길을 안 잃어버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안 잊어버리게. 자 그러면 얘네들 곱했더니 0 됐대요.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얘가 0이면 t가 몇이면 되고 얘가 0이면 t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t는 마이너스 1 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실근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건 기준 문자가 뭐였기 때문에 x.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t는 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의 x는 마이너스 1 되는 x값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걸러야 됩니다. 그다음 2의 x승이 몇이 되는 3이 되는 x가 존재할 수 있니? 2의 x승이 야 이씨 이게 3이 될 수 있어? 있죠? 양배는 뭐 취해버리면? 밑이 몇인 로그? 그럼 x는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 실근은 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좋은 질문인데 이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미리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얘들아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얻어가는 거 많아져요. 자 유형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얘가 딱 그렇게 있네. 네, 딱 나왔죠? 네. 치환할 거죠. 둘 다 똑같네. 누구를 치환할까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근데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x의 범위를 제한시켜버린다 그랬어. x의 범위 한번 제한된 상태로 볼까요? 정유형이 x가 한 다음에 x의 범위를 쓸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2의 x승을 t 치환했어. 치환하면 범위주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왜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높이가 몇이고? 2분의 1. 여기 2일 때가 몇이니까? 4니까 그럼 요 사이의 y값이 t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뭐보다는 어떻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는 4보다 그렇죠. 여기 등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요렇게 된 거기 때문에 4보다 작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민혁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의 범위 제한 안 되죠? 쉬운 거야. 그럼 치환한 다음에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주의할 거는 자 여기 있는 두근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이 치환하면 t에 대한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었지? 치환하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럼 이 실근 두근은 t값 말하는 거야? x값 말하는 거야? x값 말하는 거야. t값 두 개 나왔다? 그 t값 두 개로 x값 두 개를 구해야 그게 알파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좀 쉬운 문제고요. 구할 수 없으면 좀 까다로운 문제로 가는데 발전 문제 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뭐야 이거? 어려운 건가 이거? 생긴 건 별로 안 어려워 보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인지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누구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그럼 x에 대한이라면 이거 무슨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지수 방정식. 그러면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다루는 방법이 몇 개? 3개.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떤 케이스라고요? 미통일 가능. 와 여진은 눈이 막 감기네. 미통일 가능한 여진아? 네. 몇으로 통일할까요? 3으로 통일해서 지수 비교하면 되겠죠? 네. 아 저런. 안 되네요. 안 되나요?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되잖아요. 뒤에 거 안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항이 언니. 너무 많다. 그러면 어쩌고는 어쩌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수아야 뭐 할 거야? 지금 치환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치환할 게 있는지? 수아야 왜 치환할 건데? 같은 거를 그렇죠. 같은 거리 반복된지 확인해 봤더니 반복되죠? 누가 반복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할까 얘들아? 3의 x승을 t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범위주의.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까?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뭐로 바뀔까요? 써볼까요? 불러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3kt 보기 좋게 이렇게 상성만 묶어줄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두 실근의 비가 1대1이에요. 와씨. 그럼 여기서 t 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맞나요? t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 t 값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내가 알파 베타 이렇게 놓지 말고요. t 값이니까 이럴 때는 두근을 이렇게 놓죠. t 알파 또 t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t 값이구나를 정확히 너네가 안 헷갈리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알파 베타가 아니라 치환했을 때 그는 우리가 t 알파 테타 이렇게 이름을 놓는 게 좋아. 자 그러면 두 실근의 비가 1대1 어쩌라는 거야. 자 이거 그냥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면 가장 좋긴 한데 안 되면 근각 계수형들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근각 계수형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하면 내가 뭐 어느 하고 쓸까? T 알파 그렇죠. T 베타 깝치지 말고 이렇게 항상 다 쓰세요. 네, 눈에 보면은 너무 깝줄 거예요. 다 생략해. 쥐뿔도 모르고 다 생략해요. 몰라서 생각하는 건지 깝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쓰세요. 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는 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 얘들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근의 뭐도 쓸까요? 그럼 T 알파, T 베타는 뭐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두 실근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내가 알파 베타를 이렇게 놨죠? 두 근을 T 알파, T 베타 놨죠?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냐? 얘를 지금 치환한 식 있죠?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해. 3의 한 다음에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수용했을 때 그때 t 값을 내가 이름 붙인 거야. 뭐라고?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면 여기 3의 머스는 베타 수는 내가 t가 아니라 t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때 알파와 베타 여기서의 두 실근의 이 x 값을 말하는 거죠. x 값에 해당하는 이 알파 베타가 몇 대 몇이다. 그럼 나 베타를 뭐로 써도 되는 거야? 알파, 2알파 이렇게 쓰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t 베타는 그냥 내가 3의 2알파 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개념이 얘랑 합쳐져서 새로운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얘는 그럼 내가 뭐라 쓸까 얘들아? 이걸로 그대로 다 대입해서 연립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고 3의 알파승 플러스 한 다음에 그렇죠. 3의 2알파승은 몇이다? 3K다. 이렇게 나왔지? 식이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였어? 근데 지금 하나 나왔죠? 또 뭐도 쓸까 얘들아? 이거는 3의 알파승 이거는 3의 그 위치 같은 수를 곱하면 지수를 그럼 3의 3알파승이 뭐다?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수습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식이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다행인 건 미지수가 몇 개? 2개 알파랑 K랑 식도 몇 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뽑아내지 않고 이것만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하려면 미지수랑 소거해야 돼. 알파 소거시키는 게 편할까? K 소거시키는 게 편할까? 누가 봐도 K가 편하죠? 왜? 얘가 몇 K라고 했는데? 여기 3K 똑같은 거 있잖아. 얘랑 얘랑 똑같지? 그럼 얘를 요 자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파만 딱 남을 테니까 제일 깔끔하겠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대입하면은 10 플러스에 어떻게 되죠? 3의 3알파승은 하면은 2알파 먼저 쓸까? 2알파승 플러스 알파승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와 기존 문자를 알파로 생각한다면 알파에 대한 무슨 식이 되는 거야? 지수 방정식 끔찍하네. 같은 걸 반복되는 느낌 들죠? 이 3차 방정식으로 바꿔야겠는데 너무하잖아. 잠깐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네 식이. 똑같아서 이거 풀어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수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3차 방정식 풀기. 자 이거 같은 걸 반복되니까 뭐 할까 얘들아? 치환. 그럼 3의 알파승을 참 T알파로 놨었잖아 이미. 거지 같네. 그냥 이걸 A로 넣을게요. 라지 A로 넣을게. 그러면 플러스 어떻게 되죠? A 3승 마이너스 싹 다 넘길게.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는 하면은 이제 숫자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3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3차, 4차, 4차를 고차라고 부르죠? 고차는 인수정리로 푸는 거야. 뭐로 푼다고요? 인수정리가 뭔데? 대입해서 몇 나오는 거 찾는 거? 0 나오는 거 찾는 거죠. 얘 약수 중에 보는 게 제일 편해요. 1은 누가 봐도 안 되죠? 3 정도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얘 몇 대고? 부호 떼고 절대값만 볼게. 3 집어넣으면 몇 대요? 3 집어넣으면 몇 대죠? 얘네들의 조합이 0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18, 얘 9 더하면 몇 대요? 18 더하기 9는? 그치, 요렇게 3개 더하면 얘랑 절대값이 똑같아지네? 그럼 얘 부호만 다르고 얘네 셋 부호를 똑같게 만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딱 되죠? 누구를 인수로 가지겠다? 3.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는 거야. 누구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러면? A-3 인수로 가져야만 하죠 얘가? 근데 몇 차식이었는데 1차나 못 꺼냈으니까 뒤에 남은 거 몇 차식? 2차식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끝났어. 그럼 A가 몇이다?
알파가 몇이다. 이렇게. 어차피 두어는 나올걸? 어차피 답이 하나라서. 네. 근데 이 뒤에 뭐 구하래? 실수. K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 3의 알파승이 3인 거 알았죠? 그럼 얘가 몇인 거야? 27 넘기면 15 빼면 몇 돼요? 3K가 10이니까 K는 하고 끝내면 되겠죠? 이거 실제로 인수분해해서 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두억은 나와서 여기서 안 나와. 나는 이제 문제 경험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아직 두억은이네. 하나다. 바로 알아요. 그럼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는 거고 모르겠으면 당연히 써봐야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안 할게요. 자, 이거는 조금 되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네. 짜증나게. 네, 거지 같네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이름을 얘도 구해지는 거네. 안 구해지는 것도 좀 예시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 뒤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에서 방정식에서 활용. 실제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본 방정식들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방정식 또는 부등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놓고 그 방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문제를 안 읽었네. 자, 2의 x승 그래프에 위에 한 점 지나고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때 A, B가 2다. 네, 확대할게요. A, Y좌표를 구해라. 자, 여기서 두 그래프씩 나와있죠? A, B의 길이 몇이다는 표시가 안 돼있죠? 2. 그럼 내가 그거 써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표시돼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선분 A는 되게 특별한 선분이야. 선분 중에 가장 특별한 선분이 뭐냐라고 물으면 따라하세요. 축에 평행한 선분. 그게 제일 특별한 선분이야. 알겠니? 축에 특별한 선분이 나왔다. 우리가 뭘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냐? 따라하세요. 양 끝점의 좌표차를 길이로 해서 또는 따라하세요. 길이를 양 끝점의 좌표차로 해서.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무슨 좌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y좌표, 선분의 길이를 y좌표차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 y좌표, 얘 y좌표가 뺐을 때 몇이다? 하면 10 뺀 게 뺐다는 2 하면 이제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y좌표를 알려면 x좌표를 알아야 y좌표 쓸 수 있겠지? x좌표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떡하죠? 모르면 어떡해? 대입해요? 모르면 이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놓으면 돼요. 뭐라고 넣을까? 여기 스몰 a 나와있냐? 문제? 없어요? a 있으면 p 쓰려는데 a 없으면 a 쓸게요. pq가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a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y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돼. y좌표 몇이니 얘들아? 2의 a는 이렇게 되죠? 여기 y좌표 몇이니?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선분의 길이를 양끝점의 좌표차로 해석한다. 그럼 내가 이 점 y좌표에서 이 점 y좌표 뭐 하면? 빼면 2의 a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는 빼면 그게 몇이다? 2랑 어떻다? 하면 이거는 이제 등식이죠? 기준 문자가 지금 뭐일까? A에 대한 그럼 무슨 식? 지수 방정식.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몇 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크게 3개. 가장 좋은 건 뭐가 되는 경우? 미통일이 되는 경우인데 항이 몇 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합쳐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돼? 같은 걸 반복되면 뭐 할 거니까. 그리고 치환하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뭐를 치환할까요? 이 a승을 내가 라지 a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 a승은 라지 a 치환하면 범위주의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안 돼. 조금 아쉬워요. 왜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0보다 크다가 아니라 a는 1보다도 사실 커야 돼. 아니네? 모르겠다. 얘가 지금 이 a승, 얘가 라지 a죠? 1보다 더 커야 되고 y좌표가 이 교점보다도 사실 더 커야 돼. 굳이 범위를 좁히자면 더 좁힐 수도 있기는 해요. 킬러 문제들이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거든. 자, 그러면 이 교점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야. 교점 구할 수 있니 이거? 얘랑 뭐하다? 갖다 놓으면 2의 x승은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거 역수니까 넘길게요. 2의 몇 x승? 2x승이 몇이다? 15다. 그럼 양변에 밑을 몇으로 취해버릴까요? 이게 4의 x승이라 써도 되겠지? 나 밑을 4로 취할 거야. 그러면 x는 뭐다? 동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교점의 y좌표는 내가 2의 x승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2에 한 다음에 로그 4에 15 이렇게 되니까 는 하면은 이거 바꾸면 15의 로그 4에 2죠? 이거 몇으로 바뀔까? 2분의 1 그럼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y좌표 루트 15구나. 그럼 사실상 이게 2의 a승이 여기잖아. 2의 a승은 0보다 큰 건 맞는데 0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커야 되는 거야? 까지로 제한을 시켜주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게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럼 킬러 문제에서는 안 풀릴 때가 있어. 범위를 확실히 제한을 시켜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우리가 자세히 써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냥 0보다 크다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라지 A에 대한 하고 써주세요. 어떻게 되죠? 여진아, 졸리면 이랬었잖아. 불러주세요. 여진이가 불러줄까? A 마이너스 그렇죠. A분으로 쓰면 좋겠죠? 15는 이렇게 되면 와 2차 방정식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유리방정식이야. 유리수로 나온 방정식이죠? 자, 그럼 이 유리식으로 나온 방정식은 어떻게 처리했었지? 보통 중3 때 양변 A를 곱해서 2차로 만들어서 풀었어요. 자, 그럼 근데 단 A는 몇이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근데 어차피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게 아니라고 원래 0이 아니다라고 쓰고 시작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불러주세요. A제곱하고 얘가 2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는 2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라지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라지 A 플러스 3은 값이 몇 쓰세요? 그러면 곱한 게 0이니까 둘 중에 저보다는 뭐다? 그럼 A가 몇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몇이다? 여기 사실 이거 또는이 맞죠? 정확히 말하면 귀찮으니까 콤마로 쓰죠. 자, 그럼 봐봐. 근데 A가 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건 실수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아, 그러면 라지 A가 몇이구나. 그럼 2의 A승이 몇이다? 5다. 그럼 A를 구해야 되는 거니 이거? 뭐 구하는 거였죠? Y좌표 구하는 거였어? A의 Y좌표니까 이거 2의 A승 구하는 거네? 답은 뭐다? 5다. X좌표 구하는 거였다? 그러면 양변을 뭐 취해버려서? 이거 지수방정식이죠? 이거로 내리고 싶죠? 바로 로그 취하면 되겠지? 그럼 로그 취하면 그냥 좌변이 뭐가 되고 A는 하고 우변은 뭐가 돼요? 이렇게 X좌표를 구해라 그럼 로그 2의 5 Y좌표 구해라 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건 이런 거야.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내가 이거 보세요.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뽑아냈더니 뭐가 된다? 지수? 방정식이 됐다. 방정식 뽑아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게 두 번째인 거야. 이해되나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4점짜리 준킬러 아니더라도 쉬운 4점에도 자주 나오니까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즘 거의 식 뽑아내고 방부등식 푸는 거는 거의 매번 나오거든? 무조건 수능에 4점짜리가 하나 정도는 나오는 중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